대표님 저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올해 소득 신고 얼마나 하셨죠? 9천만 원 했습니다. 아니 9천만 원 이상 신고하면 소득 구간이 35%에다가 이 4대 보험료도 20%더 붙는데 그거 그대로 계속하면은 나라에 세금 헌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세금 그만 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분들이 사업이 좀 잘 되고 매출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한 번씩 듣습니다. 야, 이거 그거 법인으로 한번 전환해봐.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거 법인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매출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절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법인 설립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인 세팅을 해야 되는지 스타트업 창업자금, 부동산 매입자금, 그리고 재무제표 구성 등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법인 등기가 나와서 사업자 업종을 먼저 선택할 텐데 이때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창업정책자금 같은 창업자금을 활용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선호해주는 업종 형태로 사업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OEM 제조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단 일반 도소매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책자금, 창업자금 전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만 봐도 도소매 업종 매출 10억 근처가 돼도 직원이 5명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격 지원하는 업종이고 창업 패키지라던가 R&D 등등 무상으로 개발자금 1억씩 사업하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 고용하면 1200만 원 고용지원금 신청해서 이거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 쪽에서는 나는 전자상거래업만 하니까 나는 전자상거래만 해야지 이러고 전자상거래업만 업종으로 등록하시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업종으로 매출을 만드신다면 이거 미등록 가산세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사업을 할지 잘 구상하시고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업종들은 다 업종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 법인 계좌를 만들러 가실 때요. 자, 대포통장 이슈 때문에 법인 계좌도 예외 없이 한도가 걸리는데 갑자기 대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한도 제한이 걸려있다면 낭패입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한도 제한이 걸려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돈을 안 주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쓰시는 주거래은행 있잖아요. 여러분들 법인 주소지에 있는 주거래은행 가셔서 계산하시고 일주일 뒤에 계산서를 증빙한다거나 여러 가지 서류들을 취득해서 가셔서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한다는 걸 증빙하면 은행에서 바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때 꿀팁도 있는데 인터넷 뱅킹도 무조건 신청해 두시고 공인인증서는 일반용과 전자세금 계산서용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법인이니까 보면 공인인증서 11만 원짜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11만 원 날리지 마세요. 일반용과 전자세금 계산서용 이거 두 개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에 대한 꿀팁은 자, 법인 계좌 만드셨으면 카드도 만드시겠죠? 자, 신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용도가 없다 보니 개인에 비해 혜택들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업용 계좌 하나에 체크카드 여러 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던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절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법인을 만드시면 회사의 주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표자 1인 주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좀 성장하고 이익이 쌓여 있을 때는 회사 주주에 자녀분과 아내를 추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지분이 제일 많아야 되니까 뭐 대표님 40%, 아내분 30%, 자녀분들은 30% 이런 식으로 주주 구성을 해놓는 거죠. 자, 이거라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되면 잉여금이라는 게 쌓이는데 자, 1년 영업을 잘 했더니 법인 통장에 1억 정도가 쌓였어요. 자, 이거를 세금을 덜 내면서 꺼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배당으로 꺼내가시게 되는 거죠. 배당은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고 4대 보험도 부과될 영역이 크지 않습니다. 대표님 2천, 아내분 2천, 자녀분 2천 이렇게 배당으로 빼오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덜 내면서 가족 재산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대표님 혼자로 주주로 등록해놨다가 나중에 6천만 원 빼려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2천만 원까지밖에 거의 못 빼니까 이 주주 구성을 미리 아내분과 자녀분 이렇게 세팅해 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 설계해 두면 1억, 2억 분리과세로 2천만 원을 5명
운영만 해도 1억의 금액을 최소한의 세금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들이 법인 운영하시게 되면 아마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법인으로 만들면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없지 않나요? 제가 법인을 추천드릴 때도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듣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비용들이 생활비나 식비, 경조사비 이런 비용들일 텐데, 병원비나 자녀들 교육비, 부모님 용돈을 제외하고서는 개인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인 정관에 복지제도라는 걸 넣으면 항목에 따라 예외사항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복지로 차량기사, 보험, 학자금 지원, 의료비, 건강검진, 여비로는 항공비, 철도비, 선박비, 자동차 임, 숙박료 일당 숙비 등등 이런 엄청난 혜택들을 정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예외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법인카드로 쓰거나 법인 통장에서 바로 그냥 지출하시면 돼요. 굳이 대표자의 급여를 통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관리비나 월세,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들의 사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여를 충당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만 대표자의 급여로 세팅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법인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공제를 많이 받긴 하지만 아무리 근로소득이라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8,800만 원 밑으로 맞춰서 세금 24% 구간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꿀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법인 통장은 입금과 출금 내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고 세금 계산서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없고 인건비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증빙을 깜빡하고 못 받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 다 안 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빙 자료가 없이 출금된 내용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출금 관리 무조건 신경 써주시고 증빙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증빙 못 받으셨으면 메모라도 잘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법인을 생각하시는 분들, 법인에 대해 들은 이야기도 많아서 내심 부담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정도만 들으시더라도 생각보다 걱정과 두려움은 많이 사라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법인을 하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 못 드렸었는데, 이 법인의 절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시드머니를 확보하시면 나중에 건물 되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세금 다 떼이면 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법인 구성부터 건물 사는 시스템까지 이런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저희 메인 업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정보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 꼭 저장하고 새겨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으로 건물 쉽게 사는 법, 이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 버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이었습니다. 안녕.